부동산 이슈의 가장 핵심적인 이슈들 좀 짚어드리면서 올바른 투자처 정보들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으로 마련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. 오늘 함께할 전문가는 부동산계 유재석이죠. 유재성 부동산 연구소의 유재성 대표 모셨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, 대표님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이제 뭐 2022년 그렇습니다. 이제 또 새해가 밝았습니다. 야, 이제 뭐 새해가 이제 밝으니까 이제 또 뭐 어떤 투자를 해야 되느냐? 뭐 다들 또 기대감도 많고 또 이제 걱정도 이제 좀 있으실 것 같은데요. 자, 지금 뭐 올 한 해 지금 이제 막 시작을 했는데 참 안타깝게도 시작하는 지금 시점이 좀 뭐 안개 속이다. 뭐 이렇게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이슈를 꼽아라라고 한다면 참 놀랍게도 부동산의 가장 큰 이슈가 대선 이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. 자, 결국 뭐 대선 결과가 이제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많이 이제 달라질 거기 때문에 그렇고, 자, 또 하나는 지금 뭐 여당 후보든 이제 야당 후보든 이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뭐 유예, 뭐 폐지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또 많이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은 또 이제 굉장히 관망을 하고 있는 이런 또 모습이에요. 그래서 뭐 당장 지금 뭐 두 주 전 그렇죠. 뭐 12월만 하더라도 지금 뭐 거래 건수가 뭐 500건 얘기가 나오잖아요. 정말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런 건수죠. 보통 서울에서 그래도 아파트가 약 한 10,000건에서 12,000건 정도는 한 달에 거래가 돼야 되는데 지금 뭐 그래도 작년에 거래 절벽이다 해도 그래도 뭐 한 2-3천 건, 그래도 한 4-5천 건 정도는 거래가 됐었는데 만약에 이제 뭐 이달 말까지 물론 집계를 해봐야 되겠지만 뭐 잘못하면 정말 1,000건 이하로 이제 될 정도로 지금 완전히 거래 절벽 상황이고, 이 거래 절벽 상황이 뭐 아무래도 그렇죠. 3월 지금 대선까지는 계속 좀 이어질 수밖에 없는, 그래서 지금 뭐 올해 뭐 전망 자체도 굉장히 좀 그렇죠. 어려워진. 그러니까 3월까지는 좀 굉장히 안개 속이고 이제 거래 절벽 이런 이제 상황들이 되겠고, 물론 또 대선 결과에 따라서 이제 또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뭐 그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. 자,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올해 이제 시작이 됐으니까요. 2022년 뭐 전망해드리고, 자, 그렇다면 그런 전망 속에서 어떤 투자 전략을 짜야 될지 그 부분까지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지금 당장 시작은 뭐 12월, 뭐 당장 뭐 지난주였잖아요. 그래서 지난주까지의 어떤 상황들을 좀 정리를 해드리면 뭐 이번 달 같은 경우도 조금 전망이 나올 것 같은데, 자, 지금 당장 뭐 서울만 보자라고 한다라면 좀 조정 국면이다라고 뭐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. 지금 12월 이제 마지막 주 지금 준공 5년 이하. 자, 이 준공 5년 이하 뭐 좀 쉽게 말씀드리면 새 아파트죠, 새 아파트. 네, 그래서 새 아파트 같은 경우가 2021년 엄청난 불장이었잖아요. 이 불장의 어떤 그 한가운데, 그러니까 가장 어떤 그 뭐 뜨거운 몸값을 올렸던 것이 바로 이 새 아파트인데, 바로 이 새 아파트, 준공 5년 이하 아파트가 놀랍게도 지금 뭐 그렇죠. 지난달, 그러니까 뭐 바로 전주죠. 지금 마지막 주 같은 경우에 지금 가격 상승률이 0.00%. 네, 지금 딱 시계 제로에 딱 멈춰 섰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새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시계 제로이다 보니까 지금 일부 단지에서는 서울 같은 경우에도 뭐 2억이 떨어졌다, 3억이 떨어졌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막 들려오고 있고, 지금 또 뭐 많은 그렇죠. 지금 뭐 경기권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1, 2억씩 뭐 떨어진 곳들이 지금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지금 서울뿐만 아니라 지금 경기 같은 경우에도 지금 새 아파트 5년 이하를 봤더니 12월 지금 셋째 주에 여기서 꺾였어요. 아예. 그래서 마이너스 0.03% 이렇게 12월 셋째 주에 이미 하락 쪽으로 지금 상승률이 꺾였고, 자, 마지막 주 그러니까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.05%. 자, 그러니까 이렇게 꺾이고 나서 이것이 다시 올라가 주면 완전한 이제 조정 국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,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한번 이렇게 꺾이고 나서 오히려 그 하락폭이 지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그렇죠. 이게 좀
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지금 다들 이제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, 특히나 뭐 영끌 이렇게 또 하셨던 분들은 또 지금 노심초사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지금 서울과 경기와 인천을 합쳐서 우리가 보통 수도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. 지금 수도권 전체를 보자라면 지금 12월 셋째 주가 마이너스 0.02%로 이미 수도권 전체는 좀 꺾여 있는 상태고, 지금 마지막 주 같은 지난주 같은 경우에도 오히려 하락폭을 좀 키웠죠. 마이너스 0.04%까지 오히려 하락폭을 키우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지금 상황만 보자라면 뭐 이제 하락 국면에 들어갔다라고 뭐 이야기해도 좀 과언이 아닌. 자, 그런데 왜 제가 그러면 이렇게 하락의 시그널이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것을 조정이다 아니면 이렇게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, 자, 지금 당장은 그렇지만 올 한 해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지금 국토연구원이라든지 대부분의 이제 국책연구기관 같은 경우에도 올해 집값이 약 한 2%에서 5% 정도 상승할 것 같다, 이런 지금 전망들을 내놓고 있고요. 자, 뭐 이 국책연구기관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문가들 같은 경우에도 한 70%에서 80% 정도는 뭐 작년에 의해서, 물론 작년 같은 불장은 아니에요. 작년 같은 불장은 아니겠지만 올해도 어떤 그런 온기가 좀 남아 있어서 그래도 약 한 2%에서 3% 정도는 뭐 한 3% 내외를 보통 얘기를 하죠. 그래서 그 정도는 그래도 올라갈 거다. 뚜렷한 하락은 아니다, 이렇게 보고 있고,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지금 뭐 그냥 포털 사이트들이 또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도 지금 계속 뭐 설문조사 같은 거를 발표를 하고 있는데, 지금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거라는 분들하고 내려갈 거라는 분들이 오차 범위 내에서 지금 뭐 팽팽하게, 자, 그만큼 지금 상황이 안개 속이다라고 그렇지만 지금 전문가들이나 연구기관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상승 쪽에 좀 더 좀 비중을 두고 있다,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. 자, 그런데 지금 뭐 전체적으로는 그렇지만 좀 떼어서 얘기를 하자라면, 자, 지방하고 그다음에 뭐 그 경기나 지금 인천 같은 이런 경우에는 약간 좀 하락 쪽에 좀 무게를 두는 이야기를 좀 더 많은 것 같고요. 자,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도 대부분의 전문가들,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해도 올라갈 거다. 그래서 제가 뭐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운명적 우상향이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, 자, 어쨌든 왜 서울이 이렇게 그렇게 뭐 지금 뭐 집값이 좀 떨어진다, 뭐 정부에서도 계속 그렇게 발표를 하고 있죠.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올라갈 수밖에 없느냐, 그 이유를 제가 몇 가지 한번 찾아봤습니다. 자,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일단은 입주 물량 쪽이 많은 좀 이야기를 받고 있는 것 같아요. 자, 지금 뭐 그 신속통합기획이라고 해서 뭐 오세훈표 재개발 재건축 얘기 많이 하잖아요. 자, 그런데 이게 당장 지금 입주하는 물량으로 이어지지는 않거든요. 지금 뭐 2020년에 약 한 5만 가구고 2021년에 약 한 4만 가구 정도 됐었는데 입주 물량이 지금 올해 2만 가구 정도밖에 안 돼요. 지금 작년 대비해서도 한 절반이고 2020년 대비해서는 거의 41%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, 그러니까 입주 물량 자체가 좀 적다라는 거죠. 자, 또 하나가 지금 새로운 임대차법이 지금 이제 시행된 지 이제 올 8월이 되면 딱 2년이 됩니다. 자, 그러면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가 되는 시점이 지금 8월이긴 하지만 보통 일반적으로 전월세 나오는 것들이 한 2, 3개월 전이니까 한 6월부터 7월 정도만 해도, 그렇죠, 집주인들이 몇 년 동안 못 올렸던 전세가를 한꺼번에 지금 올릴 가능성이 높거든요. 자, 그러면 전세가가 갑자기 또 폭발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, 전세가가 좀 폭발적으로 또 올라가게 되면 결국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또 이런 전망들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또 하나가, 자, 지금 뭐 똘똘한 한 채, 지금 어쨌든 간에 다주택자 양도세 그 중과가 뭐 유예되든 폐지되든 어쨌든 지금 똘똘한 한 채 쪽으로 다들 지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. 자, 그러면 일단은 지방보다는 수도권 쪽에 똘똘한, 아니면 수도권 안에서도 서울 쪽으로 좀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한 어떤 그런 열망이 크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저런 이유로 서울 쪽이 좀 올라갈 수밖에 없겠다,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러면 지금 올 한 해 이런저런 상황 안에서 어떤 부동산들이 좀 더 관심을 많이 받을지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. 자, 일단 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지금 엄청나게 인기가 많습니다. 지금 재건축 같으면은 뭐 압구정
안녕, 대치, 뭐 여의도 그렇죠. 지금 뭐 반포까지 쭉쭉쭉쭉 들어오고 있어서 어차피 계속 이슈가 될 수밖에 없겠고, 자, 지금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신속통합기획에 약 한 102곳이 신청했는데 21곳이 이미 또 선정이 됐어요. 자, 그러면 재개발 쪽의 기대감들도 높을 수밖에 없겠죠. 자, 여기에다가 지금 신축 아파트, 새 아파트들이 좀 상승세가 주춤하고 있는 사이, 지금 작년에도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거의 뭐 그렇죠. 뭐 50대 1 평균 뭐 될 정도로 엄청난 투자와 관심을 받았는데 올해도 여전히 그렇죠.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습니다. 자, 그리고 또 하나가 지금 3기 신도시 지금 뭐 그 보상금이라든지 또 올해도 많은 돈들이 풀리거든요. 자, 그러면 좀 규제가 덜한 쪽으로 해서 땅이나 상업용 부동산 또는 뭐 상가라든지 꼬마빌딩 이쪽으로도 좀 자산 안분을 하는 가능성이 높겠다. 자, 결국은 뭐 똘똘한 한 채를 마련하고 나서 남는 뭐 이렇게 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자, 그렇다면 다시 그걸 또 아파트를 늘릴 수는 없겠죠. 어차피 줄여가는 거니까. 자,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 또 그다음에 땅 이런 쪽으로도 자산 안분이 가능하다. 이렇게 정리를 드리겠습니다. 자, 그다음에 네, 이어서 좀 들어볼게요. 네네네. 지금 뭐 제가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.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좀 마련을 하고 있는데, 자, 일단 2022년 서울권 유망 부동산 투자 총정리라는 뭐 주제를 가지고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삼성역 쪽에서 제가 하고 있는데, 사실 뭐 세미나 오시면 제가 1시간 반, 2시간 동안 막 금방 제가 막 이렇게 빠르게 말씀드렸던 것들을 좀 천천히 좀 꼼꼼히 아주 지역들을 이렇게 살펴드리면서 말씀을 드리고, 또 뭐 세미나 1시간 반, 2시간 한 다음에는 또 개인적으로 1대1 상담도 다 해드리니까 그런 시간들을 좀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제가 딱 일주일에 한 번만 하고 있으니까 또 많은 분들 오시니까 꼭 예약 전화 하고 오셔야 되겠죠. 02-2638-3994 또 이쪽으로 신청을 하시고 성공 투자에 도움을 받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아무래도 이제 부동산과 관련해서 2022년이 시작되자마자 관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동안 규제도 많았고 또 대책이라고 내놨지만 사실은 이제 이게 정말로 대책이 되지 않다 보니까 관망하고 있었던 분들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. 대선이라는 이제 결과에 따라서 많이 또 움직일 것 같은데, 자, 그런 투자자분들 그동안 또 갈증 느끼고 있으셨던 분들은 세미나 꼭 참여하셔서 좋은 전략 세워 나가 보시길 바랍니다. 아래 나가고 있는 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한 번 더 무료로 진행되고 있는 세미나와 관련해서 정보 좀 전해드리면서 예약까지 도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02-1638-3994번으로 연락 주시길 바라겠고요.